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저도 다른 채널을 시청하죠. 이런 시청자의 입장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이런 채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뉴스 기사에서는 항상 기자분들이 경제가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결론을 좀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고, 또 유명 전문가나 해외에 있는 무슨 유명한 자산운용사, 뭐 헤지펀드의 운용자분들이 인터뷰 등에 나와서 이런저런 결론을 내주시죠. 그래서 뭐 경제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들은 나보다 일단은 잘 알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이 권위에 지배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런 유명한 투자분들의 말도 결국은 하나의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또 주식시장은 함정을 이렇게 파놓는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내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미국의 2분기 13F의 공시 내용인데, 대체 이 13F가 뭐냐? 미국에는 약 1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투자하고 있거나 이제 보유하는 기관 투자자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억 정도, 요 정도 이상을 투자하는 기관들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분기별로 폼 13F 요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뭐 매매 내역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3F에는 이런 뭐 헤지펀드부터 기관 투자들이 그 자산 운용을 할 때 최근 분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을 얼마나 샀냐 팔았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워렌 버핏부터 뭐 레이 달리오 등 이렇게 레전드 분들이 어떤 종목을 최근 분기에 투자를 했고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보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인터뷰라든가 뭐 어떤 내용들보다 이 13F에 나와 있는 공시 내용을 보는 게 그 레전드 분들은 어떤 투자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게 뭐냐면은 이 그림의 레이 달리오 이 형님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표리부동 때문입니다. 여기 그림이 뭐냐면은 13F에 나와 있는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헤지펀드죠. 그러니까 올해 최근 분기니까 2분기까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고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이 13F에 공시된 자료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거 요 붉은색 박스를 친 요 부분입니다.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은 중국 기업이죠. 알리바바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나 많이 줄였어요.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징둥닷컴, 그리고 금 관련 ETF도 꽤 많이 줄였어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거기에다가 중국이 포함된 이머징, ETF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꽤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주식 중에서 차량 공유업체인 이제 디디글로벌부터 동영상 서비스 빌리빌리, 인터넷 서비스 업체 네디즈 등 이렇게 몇몇 기업들을 전량 매도한 것, 그리고 금 관련 ETF도 꽤나 많이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 중국 주식과 금을 뭐 레이 달리오가 팔 수도 있는 거지 대체 이게 무슨 충격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레이 달리오는 최근에 Changing World Order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 요 정도 되겠죠. 이런 책을 직접 써가지고 전 세계에 쫙 출판도 했고 유튜브 등에 자기 의견을 설명하는 내용을 직접 올리면서 뭐 요약하자면 앞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건데 미국이 약해지고 중국이 부상할 거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중국 주식과 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레이 달리오라는 투자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리고 또 책이나 유튜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런 파급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나면은 당장에 정말 미국이 달러 패권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뭐 책이나 유튜브로는 레이 달리오가 중국 주식과 금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의견을 말함과 동시에 그가 실제로 운영하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는 이 펀드에서는 지난 2분기 동안 중국 대표 기업들과 금을 거의 전량 매도했을까, 이게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해명을 한다 그래도 투자자들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죠. 혹시나 이제 의견을 이렇게 발표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량 매도한 게 아닌가, 뭐 요런
의견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이제 팔 때라서 팔았다, 뭐 이런 추측들이 난무해요. 근데 더욱 실망되는 게 바로 이 브릿지워터가 2분기 가장 많이 매수한 거가 절대적으로 미국 관련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가장 많이 매수한 거를 확대를 해보면 이 CVS, 미국 기업이고, 그리고 S&P 500 관련 ETF, 마스터카드, 구글, 메타 너무나 미국적인 이런 것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돼서 미국 가라앉고 중국이 뜬다면서 왜 본인은 중국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이거로 미국 주식을 대부분 다 매수를 했을까? S&P 500 막 매수하고 그랬을까? 투자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중국 주식이나 금을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황당하셨겠죠. 자주 언급드리긴 했지만 이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분들 중에 경제 예측도 해주시고 종목에 대한 전망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보면 실제로 그들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아니 대체 이렇게 틀렸으면서 돈을 어떻게 벌었지 싶은데 그분들은 돈을 벌고 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비관론자죠. 닥터둠 루비니 교수. 이분도 지난 2010년이죠. 2009년부터 저점 찍고 반등을 했는데 2010년에 다시 또 경기가 침체될 확률이 높다. 더블 딥이 온다. 2010년 내내 주구장창 다시 또 폭락 온다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정작 2010년에 뉴욕의 맨하튼에 3층짜리 주택을 대출을 그냥 풀로 땡겨가지고 매수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식으로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분들, 경제학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자산 운용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말로는 팔라고 하면서 또는 사라고 하면서 자기는 반대로 사고 있거나 팔고 있는, 이게 엉뚱하게 반대로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 어떻게 보면 함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은 새겨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얘가 이런 말을 왜 할까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대체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 객관적인 건 경제지표밖에 없습니다. 경제지표를 봐도 틀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제지표는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장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맞고 틀렸냐 요게 결정될 뿐 경제지표 자체는 가장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꽤 많은 분들처럼 주식시장에 물려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반등을 더 세게 하게 기도하는 상승론자라서 해석이 긍정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경제지표만큼은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은 이번 달 발표된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지표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주택은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거나 렌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출을 끼는 경우도 많고 주거비는 지출 중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확실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구간에 보시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소비와 지출이 증가하는 이런 경향이 높아요.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일단 자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를 조금 더 늘리는 이런 경향도 있겠죠. 그런데 주택의 가격은 역시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래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량입니다. 유닛당이니까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림처럼 기존 주택의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말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행적으로 보통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순차적으로 가격도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케이스만 봐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주택 가격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게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인데 당장 아직까지는 이제 주택가격이 꺾여서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어요. 경제 지표는 전체적인 국가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는 집값이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전 나라를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주택가격은 아직 이게 아직도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좀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미국의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연관된 소비가 급격하게 소비가 위축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존 주택 판매량이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이 되겠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이제 기존 주택 판매와 함께 신규 주택 판매량 요것도 봐야 되는데 근데 신규 주택 판매는 기존 주택 판매보다 좀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신축의 경우 보시면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죠. 구축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건설사 등에서도 신규 주택 건설을 이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판매보다는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추세를 확인할 때는 오히려 신규 주택 판매를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신규 주택 판매도 그림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 주택도 그렇고 기존 주택도 그렇고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가격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너무나 당연한 거래량 급감 현상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주택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하면 주택의 가격은 아직도 꺾이지 않고 높은데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향후에는 주택가격도 하락하고 실물 경제의 소비도 위축시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경제지표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설명해주고 그에 맞게 주식시장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지금은 실물 경기도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이런 단계죠. 그래서 주식을 사야 할 시기보다는 큰 흐름에서는 정리해 나가야 될 시기가 맞다,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 있고, 하반기에 반등을 한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객관적인 대응 방법이 되겠죠. 결국 투자와 매매의 시점, 경제에 대한 분석, 이런 각자의 판단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죠. 내가 내 돈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이때 유명한 글로벌 투자자나 헤지펀드 아니면 무슨 자산운용사의 운용자가 그냥 내려주는 경제에 대한 의견, 투자에 대한 이런 결론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분들의 의견도 때론 맞을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고 표리부동이라는 함정도 항상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아주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